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자, 오늘은 경매로 진행 중인 상가 중에서 또 주의해야 될 거 한 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물건이 좋은 물건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우리 회원들이 투자를 해야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더라도 이런 물건이 나쁩니다. 다시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요게 정답입니다 하고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라고 그것도 공부를 하는 것, 즉 오답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양해 말씀 구하면서 자, 이런 물건은 왜 나쁜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물건에 대해서 저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답사를 다녀왔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물건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라고 어떻게 지도만 보고 다 알겠습니까? 그죠? 사실 경매물건 답사 가가지고요, 답사를 가서 가봤더니 굴이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0개 물건 정도 답사 가면 하나 정도 끼어 있거든요. 답사를 거의 상가랑 토지만 가지고 답사를 가는데 그런 물건들이 10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한 개였습니다. 자, 평면적으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버드 독서실을 모르겠고요. 자, 서울시 도남동 서나블 아파트 상가 A동 3층 상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가 층수별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파트로 에워싸져 있는데 여기 주상복합 건물의 3층 상가죠. 다시요, 이런 입지에서 어떤 업종의 장사가 잘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540세대가 있고요. 이쪽에 490사니까 99니까 500 잡고 합하면 1040이고요. 뒤쪽에도 500 몇 세대가 있고 이쪽에 아파트가 또 있고 동선이 그런데 여기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여기 어디야? 기름역 남쪽이네요. 요 위에가 그러면 기름 뉴타운 이쪽에 있네요. 자, 기름 뉴타운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가 2,100 세대 거의 단독주택 다 탈탈 틀면은 3,000세대 내외가 되지 않을까. 거기 한가운데 있는 상가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를 임대할 것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제 예상이었습니다. 3층이었고 50평이죠. 다시요, 3층에 50평짜리 상가입니다. 3층에 49평이라면 임대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뭐를 할 것이냐? 자, 다시 여러분한테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자, 1층을 선호하는 업종, 2층 이상을 선호하는 업종이 있는데 아이고, 여기 한 개 빠졌네요. 제가 평소에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독서실도 할만하겠죠. 물론 독서실이나 학원이랑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상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 경매 나온 게 독서실로 이용 중인 상가입니다. 자, 독서실로 이용 중인 근인생활시설 근생상가가 경매에 나왔는데요. 자, 이 상가를 보면서 가만히 있어보자. 이만한 입지라면 월세 2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사를 한번 가봅시다. 2,000세대 이상이 되고요. 구도심이라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많지 근인상가 기능을 하는 상가는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답사를 가보도록 하지요 하고 답사를 딱 갔는데 여기가 제가 성북구 도남동 이 동네를 내 평생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 물건 답사 때문에 이 동네를 처음 가봤는데요. 이게 도로가 보면 꾸불꾸불하죠. 이렇게 굽어졌죠. 이런 동네가 가서 보면 오르막인 동네가 많습니다. 지형도를 넣어서 봐도 여기가 산이잖아요. 이쪽이 산이고 지형도를 넣어서 보면 여러분 이쪽에 지대가 높구나 이런 것이 좀 나옵니다. 지형도를 다시 지우고 이야기해 볼게요. 로드뷰로 보자면 엄청난 오르막입니다. 오르막이라서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오르막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아니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여기서 나서 생활 편의시설이 내려가면 이쪽에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맞은편에 있는 500몇 세대 아파트 입장에서는 올 수는 있는 거리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죠? 편하진 않지만 이 정도는 올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가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세컨더리 유효 수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코어에 있는 유효 수요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코어에 있는 유효 수요를 알차게 끼고 있고 그리고 세컨더리가 좀 많으면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범령 아파트를 제가 무시했던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로드뷰 올라와서 보면요,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이 이쪽에 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더라도 나오는 길이 있죠, 그죠? 근데 가서 보니까 문이 잠겨 있고 이거 사람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이 아파트도 나오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된 거, 이 완전히 아파트는 이렇게 있지만 이 사람들로 나오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화면으로 다시 보자면 범양 아파트도 들어가서 보니까 에헤이 완전 담벼락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경매물건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갈래도 경매물건 쪽으로 가려면요 여기다가 밧줄 사다리도 안 되잖아요 이거, 그죠? 이 밧줄을 던져가지고 그걸 낑낑 대고 올라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파트 거의 1, 2, 3층 높이에 맞먹는 3층, 4층 높이에 맞먹는 담벼락이었습니다. 자, 경사가 져서 나쁘다 그 자체가 아니라 경사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경사가 지다 보니까 아파트는 평지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완전히 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 후문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쪽 뒤쪽 아파트 사람들도 이쪽으로 다 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 나갈 길 앞쪽 길밖에 없죠. 그랬더니 엄마 이 상가는 이 유효수는 되게 많아 보이지만 이 여기 많아 보이는 그러니까 4개나 되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요 이 동선을 끼고 있는 데가 즉 아파트에 동선이 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했구나. 내가 동선을 너무 쉽게 봤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쪽에 아파트 출입구가 있어 보여서 가능해 보이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이 아파트도 아파트 출입구가 그나마 이 몇백 세대 되는 100여 세대 되는 이 아파트 출입구도 이쪽에 있었지 아까 그 후문 쪽은 잠궈놓고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요 재미있는 게 아파트를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전신에 아파트 담벼락만 끼고 있는 상가입니다. 그런 상가에서 다시요, 자 3층 상가다. 그러면서 아파트 유효수요가 다시 동선을 물고 있는 유효수요가 채 500세대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2, 3층 이상을 선호하는 병의원이라든지 학원 독서실 이런 것들 입대가 잘 될 것이냐 잘 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세조사도 하지 않고요 바로 철수를 했습니다. 진행 중인 물건을 가지고 제 예상치를 담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보다 더 실력이 좋은 분이 계신다면 이런 물건 낙찰받아서 또 좋은 수익을 내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쨌든 유효수요가 근처에 많이 있으니까 홍보를 잘하는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영업은 또 잘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변수는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진행 중인 물건을 가지고 제 이름을 걸고 제 의견을 한번 개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입지 분석에 대한 실력으로 그 안목으로 모았을 때 그 해석 그대로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는지요? 자, 그래서 상가 투자는요 지역을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유효수요만 보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유효수요를 따지고 그리고 그 유효수요의 주동선도 꼼꼼히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서울에서 그 전에 상가 물건 중에서도 실수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물건도 산세가 성북군 아닌데 산이 막 산세 우거져 있으면서요 도로가 삐뚤삐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대로변에 있는데도 동선이 안쪽에 있는 유효수의 동선이 전부 다 벗어나서 그 물건 쪽으로 가지 않게 되는 물건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지형이 가파른 지역은 동선이 반듯반듯하게 나올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특히 유효수요는 물론이고 그 유효수요의 동선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물건 사례를 통해서 저도 답사전에 유효수요뿐만 아니라 동선을 좀 더 면밀히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퍼가기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